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이라고 하면은,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센터를 놓고 어떤 물체가 이제 동일한 거리 r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도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 로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는 변화하는 것이 이제 x, 어떤 길이가 아니라 바로 이제 각도가 되는 거죠. 각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d세타만큼 각도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즉 시간이 dt만큼 지날 때 각도가 d세타만큼 증가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각 속도 dt분의 d세타, 그러니까 angular velocity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angular velocity의 크기는 그래서 이제 dt분의 d세타가 되고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도, 그러니까 사실 몇 라디안을 이제 돌아가느냐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각속도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그 선속도, velocity와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보통 오메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것도 정의할 수가 있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시간분의 속도 하면은 결국에는 dt 제곱 d 제곱 세타. 그러니까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그죠? 네, 각가속도. 그리고 각가속도도 우리가 보통 선 가속도를 나타내는 a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알파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속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로테이션 운동이 있을 때,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 있을 때 각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이제 가지는 선속도, 즉 순간적으로 가지는 선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끊어진다, 얘가 받고 있는 이 장력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탈출하게 되겠죠. 그죠? 접선 방향으로 탈출하게 될 텐데, 이 탈출하는 속도를 우리가 선형 속도라고 하고요. 선형 속도는 바로 이제 r 곱하기 d 세타 dt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호에서 여러분들 다 그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도가 세타면은 이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r 세타. 즉 시간 dt 사이에 이제 세타만큼 증가를 한다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리는 바로 이제 r d 세타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속도 말고 선속도는 그냥 이제 반지름 r을 곱해주면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속도는 오메가를 이용해서 쓰면은 r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선속도일 때와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고려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0에서 t까지 흘렀을 때 이제 증가한 이제 각도의 변화량, 각도가 변한 값을 보면은 이건 이제 세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바디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투바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입자가 두 개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입자가 두 개 있고, 얘가 이제 이 물체가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r만큼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앞서서 했던 그 환산 질량과 그 센터 오브 매스를 이제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질량 M1, M2짜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결국에는 어떤 이제 그 환산 질량 뮤를 가진 애가 이제 거리 r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한 군데를 이제 원점으로 하고 이제 하나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뮤라는 질량을 가진 애가 이제 R이라는 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전 운동의 그리고 이제 뮤를 이용을 하면은 회전 운동의 에너지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뮤 V제곱. V제곱은 근데 아까 앞서서 했듯이 2분의 1 뮤 R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R제곱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요 뮤 곱하기 R제곱을 우리가 이제 I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요. I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질량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 이때 이제 I를 우리가 이제 그 moment of inertia라고 부르게 되고요. moment of inertia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전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바로 이제 각속도와 길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를 내가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이제 팔을 짧게 해서 회전시키는 거랑 길게 해서 회전시키는 거랑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야구공을 이제 어떤 막대에다 매달아서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공을 이제 내가 이제 짧은 막대를 가지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짧은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랑 이제 어떤 이제 배트 아니면 야구 어떤 무거운 쇠공을 이제 여기 똑같은 쇠공이지만 긴 막대기 끝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랑은 그 줘야 되는 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식처럼 이제 2분의 1 뮤 R 제곱 결국에는 이제 그 회전하는 물체의 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 회전 운동의 에너지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인 회전 운동의 경우 이제 어떤 그 각운동량이 있다고 각운동량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 운동을 할 때 P 이꼴 mv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이 물체가 가지는 그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m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죠? 요게 운동량인데 선형 운동량인데 바로 이제 각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각 운동량 angular momentum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네. 그래서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바로 이제 L 이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L은 사실 벡터입니다. 벡터 R 곱하기 P 벡터. 자, R 벡터는 센터에서 입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벡터가 되고요. 위치 벡터가 되고요.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되고요. P 벡터는 바로 이 입자의 선 속도, 선 운동량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스는 이제 바로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3차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즉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얘는 이제 벡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제 방향이 있는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은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숫자가 되고 스칼라 값이 되고 벡터 두 개를 외적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얘가 이제 새로운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 L의 방향은 바로 R 크로스 P를 했을 때 R에서 P 방향으로 앞에 있는 벡터에서 두 번째 있는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각 운동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각 운동량은
선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운동량,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보존이 됩니다. 보존.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운동량, 어떤 L이라는 각 운동량을 가지고, 각 운동량이 지금 벡터죠, 그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인데,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가능하면 보존되려고, 그러니까 즉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력을 주지 않으면은 그 회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과 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회전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이로스코프라던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가 2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앵귤러 모멘텀 프리저베이션,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물리 수업에서 이렇게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걸 이제 다 보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앵귤러 모멘텀을 검색을 하면은 이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그젬플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재미있는 이그젬플들의 링크를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각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제 보존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각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즉 이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크기는 원래 이제 그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A 플러스 B의 크기는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근데 이제 회전의 경우에는 자, 입자로 향하는 위치 벡터와 이 입자가 가지는 선속도는 항상, 이 접선은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기는, 이 각 운동량의 크기는, L의 크기는 그냥 R 곱하기 P, 다시 말해서 이제 P가 R 곱하기 오메가니까 결국에는 R 제곱 오메가, 그러니까 M, 그러니까 여기 이제 M, 여기는 그러니까 MR 오메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MR 제곱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MR 제곱에 해당하고 이제 오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이제 여러 개의 물체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I 이퀄 1에서 n까지, 그러니까 어떤 n 개의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모멘트 오브 이너샤는 이제 요렇게 그 입자들의 모멘트 오브 이너샤는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주어지면은 각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과 회전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회전 에너지는, 그러니까 어떤 입자, 어떤 이제 뮤라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이제 P라는 선 운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선 운동량 P를 다시 쓰면은 바로 이제 R 제곱분의, 이건 이제 지금 선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각 운동량인 L로 다시 쓰게 되면은 2뮤 R 제곱분의 L 제곱으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P는 뮤 R 오메가니까. 그런데 이제 뮤 R 오메가인데 그죠? 근데 이제 각 운동량은
각운동량은 또 여기에다가 이제 R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각운동량 L은 뮤 R 스퀘어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크기는. 읍스. 여기다가는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L의 절대값은 뮤 R 제곱 오메가가 되는데, 그래서 R 제곱, 그러니까 L 제곱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L 제곱은 뮤 제곱 R 4승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P의 제곱은 뮤 제곱 R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L 제곱을 이제 R 제곱으로 나눠줘야지 이제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면은 뮤 R 제곱이 I 모멘트 오브 이너샤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는 2i분의 L제곱,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밑으로 가고 이제 위에는 각 운동량의 제곱이 오는 이런 식이 됩니다. 즉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진 운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2m분의 P제곱이 전체 운동 에너지인 것처럼 회전 운동을 할 때에는 바로 이 모멘트 오브 이너샤 I라는 값이 바로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운동량의 제곱이 이제 분자에 오는 이런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회전 운동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이 잘,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에킨스랑 그 엥겔 앤 라이드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물리 책을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고전역학적인 회전을 넘어서서 이제 양자역학적인 회전인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2차원에서 2D에서 여기 지금 2D가 빠졌죠. 그죠? 2차원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만족하는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차원에서 자유롭게 2차원에서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포텐셜이 빵인, 포텐셜이 주어지지 않은 이제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이펙트가 전혀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2차원의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족해야 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바로 요렇게 써지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V가 0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 이제는 여기 이제 미분하는 변수를 보면은 미분하는 변수가 바로 이제 각도로 이게 미분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2μr 제로 스퀘어, 즉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이제 질량의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i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각도에 대한 이계 미분을 했을 때 이제 전체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방정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포텐셜 텀은 포텐셜이 0이니까 이렇게 생략하고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저쪽으로 넘기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죠. 그죠? 두 번 미분하면은 어떤 파이에 대한 식이 있는데, 두 번 미분하면은 2뮤 r 제곱을 우리가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샤 i로 바꿔 씁시다. 2i e 분의 마이너스 하바 스퀘어 파이.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떤 음수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남는 함수는 바로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했죠.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를 해보면은, 자, 요 함수를 두 번 미분해 봅시다.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a 어떤 i m phi라고 하면은, 얘를 한 번 미분하면은 a i m 익스포넨셜 i m phi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어떤 허수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im이 한 번 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a m 스퀘어 익스포넨셜 i m phi, 즉 어떤 상수가 남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두 번 미분해도 상수,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어떤 이제 음수가 나오고 이제
자기 자신이 남는 이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이제 똑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a exponential im phi 혹은 이제 a exponential minus im phi 요런 식들이 바로 이제 요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식들이 바로 이 미분방정식들의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뭐가 있다?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이 있죠. 경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회전을 할 때 물체가 한 바퀴 회전을 하고 나면은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걸 이제 파동에 대입을 해보면은 파동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하여튼 그림을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좀, 그러니까 물체가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파동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을 때 원래 출발했던 포인트와 이렇게 딱 맞닥뜨려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이게 딱 한 바퀴 회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바퀴 회전을 해도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이제 회전을 한다, 제대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제로를 넣었을 때와 2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로를 넣으면은 그냥 a가 되잖아요, 그죠? a가 되고, 자 그럼 이 함수를 한번 봅시다. 이 함수를 한번 보면은 a exponential im phi라는 거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a cosine m phi 플러스 a sin m phi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phi에다 0을 넣으면은 그냥 이제 얘는 항상 빵 되고 phi랑 이제 헷갈리네요. 네. 0을 넣으면은 뒤에 텀은 0이 되고, 그죠? 뒤에 텀은 0이 되고 앞에 텀만 남죠, 그죠? a만 남는데 얘가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은 결국에는 2파이가 되었을 때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0이랑 똑같으려면은 결국에는 m이 정수여야지 m이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이 정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라고 해봅시다. 2분의 1이 되면은 a 코사인 2분의 1 파이 더하기 a 사인 2분의 1 i 사인 2분의 1 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파이를 집어넣으면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2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a, 사인 파이는 0.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파이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얘가 a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a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수가 되면 안 되고 결국에는 2파이가 되었을 때 코사인 값이 0이랑 똑같으려면은 얘가 2파이를 넣었을 때 그냥 그대로 2파이거나 4파이거나 6파이거나 8파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개수 m이 정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계 조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 m이 정수여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그 상자 속 입자를 생각을 해봐도 상자 속 입자에서도 경계 조건, 양 끝 바운더리에서 존재할 확률이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n이 정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아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바로 이제 m은 정수여야만 한다
라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경계 조건 때문에 m이 정수라는 조건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 각 운동량. 자, 이제 어떤 회전 운동을 묘사하는 phi라는 함수가 있는데, phi라는 파동 함수가 있는데, 이제 회전 운동을 우리가 이제 편의상 xy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g 방향 이렇게 돌 때 이제 얘가 이렇게 xy 평면에서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g 방향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오른손 방향을 회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각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축 방향 각 운동량의 연산자는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양자역학적으로 LG는 그러니까 LG 햇은 바로 이제 마이너스 I 하바 D 파이 D.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전을 묘사하는 파동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파이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I 하바를 앞에다가 곱해주면은 이제 그 회전의 각 운동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어떤 이제 캐피털 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파동함수, 회전 운동을 묘사하는 파동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얘를 파이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각도 변수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I 하바를 곱하면은 이제 각 운동량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방정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a exponential I m 파이라고 이제 m은 임의의 정수라고 이제 회전 운동 2차원에서 회전한 운동을 하는 입자의 파동 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I 하바를 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은 우선 앞에 있는 상수는 가만 냅두고, 그죠? 요 이제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서 익스포넨셜의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서 얘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I m 익스포넨셜 I m 파이.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I 하바 I m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이죠. 그죠? m 하바 곱하기 a 익스포넨셜 I m 파이. 그러니까 즉 이 연산자를 취했더니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고, 그죠?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고 앞에 어떤 상수가 달리는데 바로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이제 각 운동량이 된다는 거. 바로 이게 각 운동량이 된다는 뜻이고요. 즉 어떤 2차원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놈들의 각 운동량은 바로 이제 정수 곱하기 2파이분의 h, 2파이분의 하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전하는 운동량이 특정 이 값에 2파이분의 그러니까 하바의 정수배만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다.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운동의 세기도 바로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회전 운동도 이제 단계별로 적당히 빨리 돌다가 그거보다 아주 조금 빨리 도는 거는 안 되고, 그죠? 하바만큼의 각 운동량을 가지고 돌다가 에너지를 조금 더 주면은 2 하바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돌다가 또 에너지를 더 받으면 3 하바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을 가지고 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운동량이 띄엄띄엄 존재한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앞서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에너지. 회전 운동의 에너지는 바로 이제 2i분의 L 스퀘어에 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고전역학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마찬가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2i분의 아까 L이 뭐였죠? 앞서서 이제 각 운동량 L이 바로 이제 M
하바라고 했죠. m 하바의 제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에너지도 바로 이제 똑같이 양자화되어 있고요. 2i분의 m제곱 하바 스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때 주의할 거는 이제 회전 운동에서는 m이 바로 이제 회전 운동에서는 m이 0도 가능하다는 거죠. m이 0일 때라도 얘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가 0이면은 m이 0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m이 0일 때에는 사실은 이제 파동함수가 이제 그냥 모든 요 회전에 대해서 그냥 동일하게 유니폼하게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m이 1일 때는 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m이 0이 가능하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m이 0을 이제 대입을 해 보면은 m이 0일 때 회전 운동 에너지는 그냥 여기 m 스퀘어니까 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m이 0일 때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회전을 에너지가 0인, 그러니까 회전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진동, 전 시간에 배웠던 진동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진동의 경우에는 진동 에너지는 이의 n은 하뉴 n 플러스 2분의 1로 주어졌었죠. 그죠? 그 n은 정수, n이 얼마? n이 0, 1, 2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그래서 진동의 경우에는 n이 빵이더라도, 바닥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n이 빵이더라도 2분의 하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전의 경우에는 진동이랑 다르게 바닥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빵, 그러니까 회전 운동은 에너지 0일 때 이제 물체가, 어떤 양자역학적인 물체가 전혀 회전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진동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바닥 상태, 아무런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도 얘가 이제 살짝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동과 회전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의 이제 양자역학적인 회전을 또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3차원에서의 회전 운동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구체, 그러니까 이제 2i분의 하바 스퀘어 델 스퀘어. 근데 이제 그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라플라시안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그 어드밴스드 된 이제 양자역학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요거를 푸는 것까지는 이제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일단은 요렇게 써진다, 요렇게 써지는데, 얘를 풀면은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수학적으로 이미 구면 조화 함수라는 함수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수학자들이 미리 풀었고,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면 조화 함수라고 이제 부른다 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면 조화 함수는 바로 이제 세타와 파이,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세타와 파이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여기를 이제 x, y, 이제 x 방향을 여기로 합시다. x와 y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점이 있을 때, 자, 지축과 가지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 요것을 이제 xy 평면으로 내리고 x 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구면 조화 함수는 바로 세타와 파이의 함수가 되는데, 이 구면 조화 함수 y는 두 개의 양자수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L과 M, 어떤 특정 정수 L과 특정 정수 M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함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요. 테이블로 이미 다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사실은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는 L과 M에 이제 디펜드하고, 그리고 파이에 대한 함수 캐피털 파이 두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미 이제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제 3차원에서는 이제 회전운동 에너지가 요런 공식으로 주어진다 라는 거를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2i분의 하바 스퀘어 L 플러스 1로 주어진다. 이때 이제 L은 회전운동의 세기, 그러니까 이제 회전 상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회전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이라는 함수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테이블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구면 조화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L과 M에 따라서 이제 그 펑셔널 폼이, 함수의 꼴이 미리 다 테이블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L을 우리가 이제 각 양자수라고 부르고요. 각 양자수. 지금 여기 포매팅이 조금 깨졌네요. 그리고 M을 자기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마그네틱 퀀텀 넘버.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M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그 전자나 입자가 이제 그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M을 우리가 자기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L은 정수, 0에서 시작하는 양수가 되고, 양의 정수가 되고요. 양의 정수고요. 0과 양의 정수고, M은 L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회전 상태가 주어졌을 때 M은 이제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정수값을 쭉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물리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런 이제 p 오비탈 혹은 d 오비탈들이 결국에는 이제 요런 구면 조화 함수의 어떤 이제 선형결합, 덧셈 뺄셈으로 이제 수학적으로는 사실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 결국에는 전자라는 게 가운데 플러스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이제 핵 주변을 이 당기는 힘 때문에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3차원에서. 그래서 3차원에서 회전하는 모션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구면 조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3차원에서의 회전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p 오비탈, d 오비탈들은 회전 상태가 서로 다른 이제 p 오비탈, d 오비탈들은 바로 이런 이제 구면 조화 함수의 그 선형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물리화학을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오비탈은 결국에는 이제 p 오비탈, d 오비탈들은 구면 조화 함수의 덧셈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요런 이제 관계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원에서의 각운동량은 그럼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3차원에서 회전하는 물체, 회전하는 입자의 그 운동, 3차원에서 회전하는 입자, 파동 방정식을 이제 구면 조화함수 L과 M에 디펜드하는 구면 조화함수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각 운동량의 크기는 바로 이제 하바 스퀘어 L 플러스 1로 주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운동량의 G 방향의 크기는 바로 이제 M 하바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그 중에서 이제 G 방향의 크기는 M 하바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량 연산자는 이런 이제 회전 운동량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회전 운동량의 연산자를 취하면 되는데, 이제 회전 운동량 연산자는 이제 카테지안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일단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량 연산자들 사이에 교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량 연산자들 사이에 이제 이러한 교환 관계들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교환 관계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X 방향 회전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랑 이제 Y 방향 회전 운동량을 측정하는 연산자 두 개의 요런 이제 그 커뮤터 오퍼레이터 교환을 실시했을 때 이제 G 방향의 운동량, 회전 운동량 연산자가 튀어나온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앞서서 했을 때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 A와 B가 있을 때 이것이 빵이 되면은, 이것이 0이 되면은, 지금 파이랑 헷갈리니까 이 값이 0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A와 B라는 어떤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가 0이 아니면은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자, 회전 운동량을 보면은 회전 운동량은 X와 Y를 봤더니 X와 Y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X 방향 회전 운동량과 Y 방향 회전 운동량의 교환 관계가 지금 0이 아닌 거고요. 근데 이제 전체 L스퀘어는 회전 운동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회전 운동량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회전 운동량이 각 운동량이 어떤 이제 그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각 운동량 L이라는 각 운동량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스퀘어는 바로 이제 이 화살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차원에 썼던 화살표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G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각 하나의 성분이랑 전체 크기 사이에는 이런 이제 교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회전 운동량의 크기랑 한쪽 방향의 운동량의 크기는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얘가 얼마만큼의 회전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고, 그리고 X, Y, G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얘가 회전하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X 성분이 얼마고 X 성분이 얼마고 Y 성분이 얼마고 G 성분이 얼마냐, 그러니까 X 성분이 얼마고 Y 성분이 얼마냐, 두 가지의 방향은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 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축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회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에너지랑 이제 대략적인 하나의 방향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회전 축이 정확히 어디를 나타내느냐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벡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전체 회전 운동량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있을 때 전체 회전 운동량은 YLM이라는 이제 구면 좌표, 구면 조함수로 주어져 있는 회전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
그 회전 상태의 전체 회전 운동 에너지는 하바 스퀘어 L 플러스 1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G 방향의 크기는 M 하바. 이때 M은 뭐다? M은 절대값의 절대값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L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의 정수를 가지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 나타내 보면은 자 예를 들어 L이 2라고 해봅시다. L이 2면은 자 전체적인 화살표의 크기 각 운동량의 절대값은 L에다 2를 넣으면은 2 더하기 1은 3 그러니까 6 하바 스퀘어 즉 루트 6 하바라는 크기를 가지는 화살표로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요 화살표의 길이가 루트 6이다. 루트 6 하바로 주어진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전 운동량의 길이를 알았단 말이에요. 3차원에서의 회전을 나타내는 그 화살표의 길이를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딱 하나로 특정을 하고 싶으면은 길이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완전히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향을 완전히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G 방향의 크기 하나의 크기는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크기가 주어진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L이 2일 때 M은 뭐라 그랬죠? L이 2일 때 M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M이 2라고 하면은 G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전체 길이는 루트 6인데 G 방향이 2란 말이에요. 그죠? G 방향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루트 6이고 G 방향이 1인 경우. 전체 길이가 루트 6이고 요 길이가 루트 6이고 루트 6고 이제 G 방향 크기가 0인 경우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전체 길이가 루트 6이고 G 방향 길이가 G 방향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화살표가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의 G축 방향, 화살표가 이제 존재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G 방향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X 그 다음에 Y 나머지 2개의 방향은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평면은 바로 이제 그 회전의 축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평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의 축이 이렇게 생긴 평면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손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물체는 실제 어떤 입자는 요 이제 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축이 요렇게 파란 화살표처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체 길이와 G축 방향의 높이, G축 방향 성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XY 성분은 불확정성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는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 방향 화살표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L = 2고 M이 0인 상태에서는 회전의 중심축이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방향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회전의 축 방향, 그러니까 회전의 축 방향이 존재할 수 있는 축 방향이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는 얘가 이제
회전의 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축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긴 축도 가능하고 수많은 3차원에서의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는 얘가 회전할 수 있는 degree of freedom,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 G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XY 평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XY 평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어떤 정확한 축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예제까지만 살짝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L 이꼴 2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L이 1000이다. L이 1000이라는 거는 이제 회전 에너지가 L이 1000이라는 거는 이제 회전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걸 의미하죠. 매우 클 때에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콘 모양이 이런 평면 모양이 1000개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평면도 가능하고 이런 평면도 가능하고 이런 평면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1000개가 중첩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개가 중첩이 돼 있으면은 이때 이제 L과 G축 사이에 가장 가까운 허용된 각도는 얼마인가? 즉 앞에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L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1000개가 여기 이제 G가 1000에서 M 값이 1000에서 플러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00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즉 이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벡터 길이의 스퀘어는 하바 스퀘어 L 플러스 1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의 제곱은 하바 스퀘어 1000 곱하기 1001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즉 얘의 길이는 하바 곱하기 루트 1000 곱하기 1001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 길이는 뭐다? 요 G축에 가장 이 화살표가 G축에 가까이 서 있는 경우는 이 M 값이 가장 클 때죠. 그죠? 이 값이 얼마일 때? 1000 하바일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때 결국에는 이 세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사인을 구해보면 되죠. 사인 혹은 코사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코사인을 구해보면은 이때 가장 작은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는 결국에는 루트 L 플러스 1분의 L 즉 여기에다 1000을 대입하면은 이 값은 대략 1000.5분의 1000 즉 요 파이 값이 0.03 라디안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각도로 치환하면은 1.7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L이 엄청 클 때에는 얘가 이제 거의 플러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00까지 가능한 회전 방향의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L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무한대의 회전 방향이 더 많은 회전 방향, 무한대에 가까운 회전 방향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고전적으로 그건 이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는 회전도 이제 회전하는 크기도 양자화되어 있고 회전하는 방향도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딱 주어진 어떤 축을 가지고 딱 정해진 몇 개의 축만 가지고 회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회전 부분이 이제 처음 한번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슬라이드만 보지 말고 얘기했듯이 이제 그 교과서 엥겔 앤 라이드 책이든 이제 애킨스 책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 교과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